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리 밑에서 조금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질 않아 가지고 저쪽에는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고찰 서고 독자 대형께 드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소고는 이제 그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는 사람의 이제 생각이고,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 대상을 살펴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걸 고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 후 개연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려고 합니다. 독자 재현에 큰 참고와 고견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찍지 않고 지금 표를 얹기 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간발차로 떨어진 원희룡이나 윤희숙이는 잠자코 뭐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아주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헌신했던 국가 원로들께서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총선의 부정선거를 낱낱이 지금 현재 파헤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아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 당사 앞으로 아마 이 나라 산업화 민주화를 함께 했던 국가 원로들이 아마 국민의힘 당사를 에워쌀 것으로 유추를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그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사전투표를 언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의 태동은 말이죠, 굉장히 위로 올라갑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고합그룹이라고, 고려합섬입니다. 장치혁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남북경협회장으로 김영삼 정부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2011년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컬럼을 통해서 9월 26일 날 조선일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장치혁이라고 하는 회장이 북한에 가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북 경협 협상을 하고 있는데 회담 중에 북한 당국자의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북한의 당국자가 하는 말이 즉 남조선 대통령 선거는 몇만 표 차이로 당락이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려주겠어. 이미 KBS, MBC는 우리 손안에 들어왔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보식이 만난 사람 장치혁 회장이 북한 당국자의 얘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2002년 상반기에 김대중 대통령 참모 몇 사람이 관우정보기술이라고 전산 제작 전문업체입니다. 유재화 사장을 찾아와서 전자개표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재화 사장은 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가 2002년 12월 19일 날 한국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전자개표기가 처음 사용이 됩니다.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당명은 그때 당시 당명은 자유한국당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해창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는 노무현 후보가 나왔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서 결국 노무현 후보가 전자개표기에 큰 덕을 봤다는 당시의 부정선거 뿌리뽑기 제야 시민 단체 대표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5월 9일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관우정보기술의 전문 제작업체 유재화 사장이 그 대한문에 와서 양심선언을 합니다. 유재화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첫째 전자개표기는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국회에서 전자개표기에 전산 조작 유무를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면은 증언하겠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회에서 유재화 사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올라와서 투표일 재고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야가 야합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 2014년 1월경입니다. 여야는 생뚱맞게도 자유국민의 눈을 속이는 모사를 자행을 합니다. 투표율 재고 위해서 사전투표를 2일간 본투표 5일 전에 하기로 야합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민주당이 제안했고 집권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재자 투표는 사전투표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부재자 투표를 사용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투표일에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본투표일에 투표를 못하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은 부재자 투표일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부재자 투표일에 가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 본투표일은 자기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014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사전투표일이 만들어진 이후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까지 10차례의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10차례의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그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완전 총체적 부정선거였죠. 이번에도 공정호 박사는 그 제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4월 11일 새벽 2시에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하고 오늘은 이제 완전히 정리된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10차례에 이렇게 사전투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태극 FM은 부재자 투표를 부활해야 된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를 부활해야 된다. 사전투표의 폐의 핵심, 즉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를 안 합니다.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전투표 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투표 시 그리고 사전투표 시 투표관리관 도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월 7일 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못 찍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관철을 못 시키고
뭐 저기 수개표 하는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좀 이따 나옵니다. 대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응? 스톱워치로 자유시민단체 대표가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거를 스톱워치로 한 사람 한 사람 눌렀는데 95명인데 선관위 전산에는 137명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는 사람을 부풀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조사 기간을 띄워서 리얼미터인가요? 예, 리얼미터가 이렇게 띄웠죠. 그래가지고 그 수를 부풀려서 표 집어넣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파만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면은 조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장을 안 찍으니까 지금 인쇄로 하는 겁니다. 인쇄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전자개표기에서 얼마든지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빼서 찍어가지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데 법에는 그렇게 모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찍습니다.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개표기 폐해 사례, 그리고 전자개표기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폐해 사례는 첫째, 유재화 사장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나라에서 사용해 본 결과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사용 불허 판결을 내리고 반품을 했고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리키스 대통령은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선거가 드러나가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 및 아프리카 10여 국이 유혈 및 폭동이 일어나 결국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반품 및 폐기 처리된 것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한국 선관위만 사용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특별 발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선관위, 인터넷진흥원, 국정원 이 세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선관위 서버 및 전산 장비를 조사한 결과 발표를 2023년 10월 10일 오후 2시에 국정원 3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국정원 3차장의 세 가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사례의 위법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세 기관이 공동 선임한 하이트 해커가 선관위 서버에 근접을 해봤습니다. 근데 선관위 서버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제3차장은 두 번째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그리고 투표를 100명이 했는데 150명이 했다고 전산에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전투표지가 전산 인쇄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선관위는 답을 하기를 선관위 직원이 공모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은 반대로 역으로 선관위 직원이 공모하면은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진흥원 대표는 국회 답변에서 애매한 양비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견을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내 한 표 선거 투표를 대만식
아날로그 방법을 택하자. 대만식 아날로그 방법을 택하자. 대만에서는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투표는 4단계로 되죠.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18세 이상이면 보통, 평등은 남자 여자 18세 이상의 남자 여자, 그리고 비밀투표는 가입막 안에서, 그리고 직접투표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성한 참정권 내 한 표 바로 행사하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우리도 아날로그 방식을 택하자. 두 번째, 대만처럼 투표한 곳에서 개표도 손으로 수개표 하자. 세 번째, 프랑스처럼 투명 투표함을 만들어서 사용하자. 네 번째, 독일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전투표 없앴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 대법원처럼 사전투표 없애자. 동양의 정신문명국이 될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문명 저개발국으로 도태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정신문명국이 되어서 선도해 나가는 국가가 될 것인가? 즉 팍스 코리아 말입니다. 독자 재연에 허심탄회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찰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태극 FM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고찰 및 소고, 독자 대연께 드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